어린이의 행복과 놀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와 말을 각각 비교 분석을 하래. 야, 이게 이제 어려워. 여기서 이제 연세대 가장 또 문제는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얘는 좀 이따 보잔 말이야. 어린이의 행복과 놀이의 관계인데, 일단은 여기서 어려운 지문이 뭐냐면은 마가 어려운가. 마가, 응?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다 수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주제와 제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 때로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립하는 개념들, 제재 이런 걸 끌어와 가지고 오히려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마가 그래. 마의 여가가, 그치? 순차적으로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갑자기 지문이 도시는 심연의 장소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가. 딱히 할 게 없대. 그냥 내버려둬라. 렛 바이건즈 비바이건즈. 그냥 하도록. 자연에서 일상의 소소함을 스스로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자연을 대신해서 let nature do what it does for a long time before 어쩌고 저쩌고. 부모가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기 앞서 그냥 하는 그대로 그냥 내둬라. 애가 스스로 느끼고. 고려대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이상하게 루소께 나왔지. 인위로서 가르치지 말고 그냥 자연 본성에 맡기래. 아이들한테. 행복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는 키워드는 뒤에 보죠. 도시냐 자연이냐, 시골로 대표해야 되는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또 얘기를 하고, 좀 소소하게 이 행복, 애들이 자연에서 그냥 놀게 만들라는 얘기고, 그치? 애들한테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라를 보면 도시가 정말 아이들의 성장에 해를 입히는 걸까? 아니라 이거야. 도시가 오히려 또 그 행동 공간, 애들이 찾아서 적응하고 놀 공간이 많다는 거야. 그치? 자연은 아무것도 없고 뻘쭘하고. 자, 앞에 이만큼 해설, 여기 다 걷어도 돼. 지금 뒤에 거만 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앞에 걸 보면 자연만 좋은 게 아니다 싶어요. 도시도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해. 그런 다음에 여기 도시 아이들은 또한 상상력이 풍부하다. 아이들은 놀이 및 행동 공간을 창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치? 더불어 아이들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교감하고 자연과 이런 것도 좋아. 부모나 지자체, 사회에서 나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다와 라의 차이야. 그죠? 아이들이 노인과 이민자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 공간 및, 조금만 하면 내가 목이 이렇게 아프더라. 안전한 만남의 장소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교육 및 개인의 능력 발휘와 관련해 도시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지. 그치? 다와라를 보면 자연, 즉 시골이냐 도시냐, 장소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깨우치게 놀게 그냥 내버려둬야 되냐, 부모나 사회가 나서서 좀 가르쳐줘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자, 이제 키는, 그러면 다와라는 비교되는 접점들을 알게 됐죠. 이제 다와 이제 마가 문제야. 계속 견주란 말이야. 그럼 벌써 두 가지, 도시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되게 관건이 되겠지. 아이한테 스스로 교감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중요하니까 이거는 천천히 이제 읽으면서 보는 거야. 사람들은 여가를 누린다.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지문들, 딴 애들 또는 논제 이런 거 딴 애들도 다 한다 그랬어. 실제자의 의도 이런데 집약은 뭐냐면 평범하게 주다 이렇게 부비 트랙 같이 이렇게 딱 준단 말이야. 이거 해석 여기서 갈리는 거야. 그냥 싹 피하면 안 돼. 하는 애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떨어지고 싶으면 그냥 대충 써.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바짝 당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얘를 다와 아주 그냥 이잡듯이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한번 봐봐. 사람들은 여가, 갑자기 여가를 얘기해. 여가를 누린다. 여가는 자발적 행위다. 일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여가를 누리지도 않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여가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놀이와 여가는 구분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벌써 뭐를 얘기를 해, 지금. 안 봐도. 루소를 얘기하는, 루소는 지금 감성의 교육을, 스스로의 교육을 얘기를 했어. 놀이 자체는 감성의 교감, 자연과의 교감의 어떤 교육이고 이런 건데, 잠깐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왔어. 잠깐만.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지금 이상해졌어요. 화면이 어우라질.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미치겠네. 됐지? 쏘리. 자,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얘를 지우면 또 나오겠지. 아니, 이게 또 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내 사람. 잠깐만. 참. 커서도 안 움직이고, 이거. 돌아버리겠다, 오늘. 잠깐만. 이게 또 왜 이렇게 됐어? 됐지? 자, 보자. 그 관계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주제와 제재 탈선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논점 이탈한다 그랬어. 지금 핵심은 뭐야? 놀이와 여가를 구분한다. 그러면서 놀이보단 여가를 계속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린이와 놀이 관계인데 여가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봐야 돼. 그러려면 앞에를 또 봐야 돼. 루소의 아까 그 에밀 자연의 철학을 보면은, 자연주의 철학을 보면은 교감, 감성 능력을 하지. 되게 중요하고, 자연에서 뛰놀, 마음껏 애가 뛰놀도록 애를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인이로서 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놀이는 여가와 구분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가는 자발적 행위고 일과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와,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적이야. 놀이는 진지한 활동,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 같은 거 기반으로 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통념의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이야, 그냥. 응? 근데 여가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항상 대립하는 개념들을 뭐라 그랬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리고 감성보다 이성의 능력. 여가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의 행복, 저번에 행복의 목적은 뭐야? 덕의 실현이고 최고선의 실현이고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우리 그래도 그 배웠잖아, 그지?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이 이성의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 능력을 발휘하면 머리 아프고 막 힘들단 말이야. 그때 잠깐 테이크 브레이크라는 게 뭐야? 여가란 말이야. 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힘들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빠친코하고 무슨 뭐야 게임하고 이런 건 여가가 아니야.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거고, 여가는 생산적인 거고 그런 거야. 이성은 능력, 이성을 발현하는 거고, 그 얘기야. 행복은 여기 행복은 놀이 속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즐거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성을 통. 계속 그걸 보란 말이야. 행복은 놀이 속에서, 그러면 계속 아이들, 여기 지금 봐봐. 어린이란 말 콕 줬어. 행복과 놀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를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봐. 놀이 속에서 애들이 노는 게, 애들은 놀 때, 극단적으로 하면 논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야. 뒤에 보면. 그럼 뭐야? 즐거움을 가지는 거야. 그치? 애들은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야. 행복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그랬지. 최고선에 도달하는 덕이 있는 활동이라 그랬잖아.
고려대에서 탁월성,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 그랬잖아. 도덕성을 발휘하든. 그냥 놀이는 그냥 단순 즐거움을 위한 거란 말이야. 그게 여가와 대별되는 거고. 또 우리 고려대에서 그거 배웠잖아. 꾸준함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분명히 또 그게 나와. 자, 봐. 또 우리의 목적이 놀이라거나 고작 놀기 위해 우리가 삶전발에 걸쳐 애쓰고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거 이상하다. 인간이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에 탐닉하고 그런 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면 진짜 이상한 거지. 삶의 목적인 행복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오로지 목적, 우리 인생 삶의 목적은 행복. 나머지는 다 수단적인 거라는 거야. 이 행복은 이성 능력의 발휘고, 단지 놀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감내하는 것은 한심하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짓으로 보인다. 그죠? 아나카르시스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안에 막 문화적 수사가 들어가고, 문학재 시문 같은 경우 보면 반어, 역설, 비유, 상징 이런 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 모르겠으면 패스야. 가로쳐버려. 알겠지? 괜히 이걸 하려고 따오지 말란 말이야. 그대로 진지한 활동을 오히려 진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한다라는 것이 옳은 이야기. 이거 내가 많이 설명했어. 즉 가로칠게. 알아? 이거 설명하면 또 골 때려. 그지? 넘어가란 말이야. 이런 거 괜히 현혹되지 말고. 놀이는 휴식과 같은 것이고, 사람은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거. 그래서 여가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단지 쉼표란 말이야. 그지? 더 나은 걸 가기 위한 과정이야. 활동을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겠지. 즉 놀이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진지한 삶의 활동으로서의 휴식, 즉 휴식이 여가잖아. 거듭날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봐봐. 또 행복한 삶은 여기 또 있네. 탁월성을 따르는 삶으로, 이것은 진지함을 동반하는 삶이지 놀이에서 하는 게 아니지. 그지? 우리 고려대에서 재능의 삶, 탁월성이든 도덕의 탁월성이든, 그지? 윤리적 덕, 지성적 덕 얘기했잖아. 우리는 또 재미있게 놀이를 동반하는 것보다 진지한 것들이 더 낫다고 하며, 더 좋은 것의 활동이 언제나 더 진지한 활동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 애들의 기준으로 지금 쓴 거 아니야.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가. 우리가 소나 말, 그 밖에 다른 동물들 가운데 어느 것도 행복하다고들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동물들 가운데 어느 것도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꾸준한 탁월성이 아니라 그냥 단순 반복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잖아. 그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래. 이게 이런 거 툭 따와서 쓰지 말라고. 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행복은 탁월성의 발현이고 꾸준함에서 오는 거야. 어린이는 어리잖아.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어린이는 이게 뭐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아이란 말이야. 알겠어? 쾌락을, 그 얘기를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이 때문에 아직 그러한, 여기 있네,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되는 어린이들은 행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런 축복한 말을 그냥 듣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자면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행복해, 나 성적 좋아서 행복해, 행복한 걸까? 그게 과연? 최면당한 거지, 부모에 의해서. 그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응? 어떻게 행복한 거야? 가스라이팅 다 시킨 거야. 그게. 알겠어? 어? 공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보면 그 학교에 대학 입시, 수능 이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야. 그죠? 사람 고통을 주는 거고. 아리스토텔은 사람들 깨달음을 알고, 그치? 예를 들면은 목수가 그 수레바퀴 깎고 뭐 이러면서 그걸 맞추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응? 그러면서 막 뭐 하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아리스토텔의 목적인이래. 목적의 인자라 그래. 나중에 얘기야. 그런 얘기 그만하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뿐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핵심보다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줄 있어도. 그치?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자,
항상 명제로 정리하라 그랬지. 자, 봐. 다와라를 보면 이거부터 뼈대부터 만들어서 구도를 보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은 배가 산으로 그랬지. 어린이는 자연에서 놀이하는 과정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 어린이는 스스로 놀이하며 자랄 때 행복을 느낀다. 이거잖아. 그치? 라를 보면 어린이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놀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그죠?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낀 데는 부모와 사회의 역할이 크다. 명제로 정리해 버릇하라 그랬어. 뼈대를 들여다보고. 다와 말을 보면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치? 말을 보면 행복은 탁월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오는 것이기에, 즉 행복은 뭐야? 학습의 결과란 말이야. 여러분들 알겠어? 꾸준함.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다 갈려 지금. 알겠어? 이런 지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지문을 하나 꼭 준다 그랬어. 그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봐봐.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다는 자연 그대로의 삶에 아이를 내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라는 더 나은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가져간다. 라에 따르면 해놓고 얘기거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다른 좀 이거보다 적은 단위의 어떤 논의가 있을 때, 비교 층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매조시하는 경우 되게 좋아. 알겠지? 봐. 그냥 틀에 잡혀서 쓰지 말고 다 라를 비교를 해줬잖아. 그리고 다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장소로 도시보다는 자연이 낫다고 보는 데 비해 라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성장한 아이들에게 교육 및 개인의 능력 발휘와 관련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자,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그대로 맡겨야 되냐, 자연에 부모가 나서야 되느냐가 더 큰 거잖아. 큰 거부터 쓰라 그랬어. 그치? 큰 거부터. 그 다음에 자, 한편 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다는 어린이의 타고난 본성의 발현으로 보고 있지. 근데 많은 사회적 학습에 이거 없는 글이야 어디도. 그지? 근데 추론하면 되겠지. 항상 견주라 그랬어. 어떻게 꾸준함, 탁월성, 지속성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뭐 학습이잖아. 학습. 이게 중요한 거야. 마에 따르면 문명화와 기기에 대한 놀이 경험과 기억은 아이의 타고난 본성에 호기심과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 아이의 행복을 낮출 뿐이고, 그지? 그냥 자연 본성에 따르는 놀이를 통해 소소하게 막 행복해하고 뭐 만들고 깎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과정에 쌓이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탁월성을 따르는 삶으로, 탁월성은 삶의 진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자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불어 놀이를 단순한 즐거움 아닌 추구가 아닌 진짜 사회활동으로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되죠? 그 점에서 정리를 또 해줘. 놀이는 자발적 행위를 통한 자연과의 공감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많은 놀이는 진지한 삶의 연속성으로서의 여가활동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지. 점점 그지? 놀이를. 그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 항상 볼 때 지문에서 지금 이 지문은 보면은 영어 지문이 지금 관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설적으로 지금 문제 2에 이 마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야 돼. 아주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지. 그지?